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다시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이슈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패드 당국자 발언과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다우지수는 0.02% 소폭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1%,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0.35%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도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아직까지 3,900선의 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전히 이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의 지점인 3,800선하고 마이너스 14%의 지점인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흐름을 좋지 않게 만들었던 원인이 패드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의 총재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기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한 것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 금리의 수준이 7%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기준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만 줬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친화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기준 금리가 5%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더 세게 가정을 한다면 7%까지도 인상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결정은 패드 의장에 달렸다고 부연을 했고요. 그럼 미국의 현재 금리는 3.75에서 4%인데요.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인데 따라서 올해는 한 번이 남았죠. 12월에 기준 금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올리면 내년 초에는 그만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반대로 12월에 적게 올린다면 내년에는 어차피 그만큼 더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강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거듭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패드는 현재 시장에서 하는 예측보다도 더 큰 경기 침체가 오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패드의 의원이 블러드 총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패드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지표들은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오히려 잘못된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 같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패드가 설명을 했던 대로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의 영향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런 정책의 시차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또 크게 변동을 할 수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패드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의 위축이 지금의 예상보다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패드가 필요 이상의 긴축에 나설 수가 있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어둡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부각이 되면서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채권 시장이 특히나 블러드 총재의 발언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러드 총재의 발언은 경제 이론에 근거한 발언일 뿐이지 패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이렇듯 현재 시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사항이죠. 천재 과학자였던 뉴턴도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의 전부를 잃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시장의 심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이 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3일인 수요일에는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일에 열렸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역시나 시장을 한 번쯤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 시장의 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시장은 과연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좋게 마무리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하게 될지 그 방향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은 내년 초반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 시장이 회복을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할 일은 시작을 예측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과 같이 바닥권에 있을 때 다시 올라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많이 사두는 것이 좋겠죠.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지 말고요.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낮아지는 자산의 가치를 높아지는 자산의 가치로 계속해서 바꿔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국내 시장과 미국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